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준비 시작하자. 모스 자격증 따기 MS 워드 2016 코어 버전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일단 모스 자격증 따러 오신 분들에게 이제 기본적인 MS 워드 2016 버전을 이제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인데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코어 버전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처음이시겠지만 보통 이제 모스 자격증에 대해서 모스 마스터에 대한 등급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익스퍼트 버전을 듣고 난 좀 어렵다, 좀 기초를 먼저 배워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코어 부분을 좀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어 부분은 굉장히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금방금방 따라 하실 수가 있겠고, 일단은 워드 말고 또 어떤 MS 워드 말고 또 어떤 모스의 버전들이 있는지 한번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모스라는 자격증은 그냥 인터넷에 치기만 해도 바로 이렇게 모스라는 YBM IT 쪽에 있습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또 시험이 또 제한이 되고요. 자, 여기 모스 보이시죠? 눌러보게 되면 소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제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모스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뭐 정기 시험에 관련된 것들 보시고, 자격증 종류 보시면 엑셀부터 아웃룩, 파워포인트, 액세스, 워드까지 굉장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대부분 이제 마스터를 따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스 마스터를 따셔야지만 좀 가산점들이든 뭐 취업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서요. 그래서 일단 2016을 이제 예로 들자면, 워드 익스퍼트는 필수고, 엑셀 익스퍼트 버전 필수고, 파워포인트는 액세스랑 아웃룩은 코 없어요. 그냥 파워포인트, 액세스, 아웃룩입니다. 파워포인트 3개는 필수로 하고요. 액세스랑 아웃룩 중에 하나 선택해서 4가지의 자격증을 획득하면 마스터 자격증을 받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워드 엑스퍼트 버전을 많이 들으시는데, 막 조금 들으시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워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코어 버전도 이제 많이들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합격 기준은 천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험 종료한 다음에 바로 성적표 같은 것들, 점수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성적표에는 그냥 뭐 여기에서 뭐 어떤 것들이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하고요. 응시료는 조금 비싸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가셔야 될 거예요. 자, 과목별로 평가 항목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코어가 먼저 나오고 밑에 엑스퍼트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코어랑 엑스퍼트에 제가 봤을 때는 배우는 거에 대해서 겹쳐진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여기 있는 제목만 봐도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겹쳐진 게 없나 싶을 정도로 진짜 없어서요. 따로따로 배우셔야 될 겁니다. 자, 코어는 일반 버전이고 엑스퍼트는 상급 버전, 심화 버전이죠. 이 똑같이 50분씩 주어지고요. 합격 점수는 700점 중인 1000점 중인 700점 이상을 합격으로 줍니다. 뭐 700점 밑으로 되시면 안 됩니다. 300점에 대한 약간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제 100점으로 기준했을 때 70점 이상 맞으라는 소리가 되겠죠. 엑셀도 마찬가지고 파워포인트, 액세스, 아웃룩도 마찬가지고요. 버전은 대부분 이제 공기업이랑 회사에서든 2016 버전 사용하시니까 아시면 될 거고요. 모스 이제 FAQ 빠른 질문이죠. 여기 있는 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주의사항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6 취득 기준 나오게 될 텐데요. 필수 취득과 선택 취득.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모스 마스터라는 취득이 될 거고, 이제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스에 대한 설명은 좀 다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모스는 어차피 저희가 국제 자격증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한국지사가 또 있어서 또 한국어로 또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강, 제일 쉽죠? 뭐 제일 쉽고 그냥 버튼만 좀 누르고 서식 적용만 잘하면 되는 거라서 워드 문서 만들기 및 관리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놨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엑스퍼트 심화 과정과 좀 다른 코어 기본 과정, 이제 일반 과정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부분 이제 2016 버전은 족보라는 게 예전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출제 기준에 따라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무조건 여기 모스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자격증 종류 죄송합니다. 과목별 평가 항목 눌렀을 때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제목을 해드리고 파트별로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예제 파일을 사용합니다. 샘플 폴더에 보시면은 엑스퍼트 버전과 좀 다르게 예제 파일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씩 넣어놨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아마 이런 문서들 뜰 텐데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제 설명 잘 들으시면 코어 버전은 그래도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스 마스터가 이제 목적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코어 버전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워드꼴이 돌아가는구나만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제 엑스퍼트 버전도 들으시면서 자격증 준비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점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 가지 파트를 배울 건데요. 정말 맨 첫 번째 할 건 이제 문서 만들기죠. 그 다음에 이제 탐색, 찾는 것과 서식 적용, 글자 색깔, 글꼴 같은 거 바꾸는 것도 그런 거 말할 거고요. 문서 옵션, 그래서 옵션 쪽 가서 파일 뭐 어떻게 뭐 이런 것들 할 건지 볼 거고, 보기라는 것도 볼 겁니다. 이런 것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문서 인쇄랑 저장 같은 것들, 저장은 어떻게 할 거며 인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한번 지켜보면서 첫 번째 강의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폴더에 예제 파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하나 파일 뜰 건데 이쪽에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누가 이렇게 이쁘게 만든 것들에 대한 문서가 쭉 있는데 총 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제일 첫 번째를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저는 워드를 새롭게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워드를 팡 여시면요,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보통은 이제 온라인 서식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이 문서를 열어라 저 문서를 열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은 당연히 뭐 요구사항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뭐 밑에 있는 비즈니스를 치게 되면은요, 비즈니스에 관련된 이제 양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은 텅텅 빈 문서가 아니라 눌렀을 때 이렇게 바로 글자가 다 입력이 되고 저희가 바꾸기만 하는 양식 같은 것들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틀었을 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죠. 네, 왼쪽에 있는 새 문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문서 만들기가 진행이 됩니다. 문서를 만들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은 저장이 된 상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서 저장을 할 건데 그건 이따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문서 만들기를 한번 해봤잖아요. 어떤 식으로 만들지는 아마 다 아셨을 것 같고요. 탐색과 서식 적응을 한번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새롭게 있는 건 끄고, 저희가 만약에 이제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해서 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들이 쫙 써져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탐색을 해야 될 텐데, 탐색이라는 것은 글자를 찾는 거예요. 물론 단축키도 있고 마우스로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고. 자, 일단은 그러면은 주의사항으로서 제가 탐색에 대해서 단축키를 먼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로 이제 F를 누르게 됩니다. F를 누르게 되면 이제 탐색할 수 있는 단축키입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F. 옆에 보시면 탐색 뜨이시죠? 이렇게 띄우실 수도 있겠고요. 또는 자, 메모장 열어서 맨 위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이쪽을 이제 리본 메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리본 메뉴 쭉 이렇게 있죠. 이제 빨리빨리 갈 수 있는 걸 말하는데, 리본 메뉴에서 홈 탭이죠. 탭이 뭐냐면은 이렇게 위에 있는 홈, 삽입, 디자인, 레이어 이렇게 떠 있는 게 탭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제가 이제 탭이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눌러주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홈 탭에서 맨 오른쪽 탐색이 있습니다. 어딘지 한번 지켜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홈 탭에서 맨 오른쪽 여기 보이시죠? 찾기, 바꾸기, 선택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찾기 버튼만 누르시면 똑같이 탐색이라고 뜹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 나와 있는 것들은 찾기, 고급 찾기, 이동이라고 해서 찾을 때 조금 뭔가 더 고급스럽게 찾는다는 느낌으로 가는데 별거 없습니다. 자, 고급 찾기를 누르게 되면 창이 하나가 뜰 거예요. 이 창에서는 간단하게 찾을 내용, 즉 탐색과 똑같은 내용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 자세히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세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히 찾는다는 느낌은 뭐냐면 더욱더 많은 것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이제 요구사항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검색하여라, 또는 뭐 동음어를 찾으면서 검색하여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요. 상관하지 마시고요. 서식을 눌러보게 되면 찾을 때 글꼴을 찾아라, 그럼 글꼴 찾기라고 뜰 거예요. 만약에 도둠체로 한 것을 찾아라, 뭐 굴림체로 한 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보통은 요구사항에서 이런 것들을 찾으세요, 이런 것들을 바꾸세요 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찾기 말고 바꾸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꾸기는 말을 바꿀 겁니다. 즉 원래 있는 글자를 다른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첫 번째, ABC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뭐 1번 제목, 2번 제목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요. 이쪽에서 제가 뭐 한번 바꿔보죠. 찾아보죠. 그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에 지금 첫 번째 페이지에서 강조라는 글자를 찾아보아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축키를 외우셨더라면 컨트롤 F를 빠르게 누르신 상태에서 여기다가 강조라고만 적고 엔터키를 딱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찾은 거에 대해서 노란 색깔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겠죠. 보통은 이제 탐색이라는 것은 찾기만 하면 끝이니까 시험장에서 괜히 막 뭐 찾고 나서 그 증거가 없잖아요. 어떻게 뭐 찾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찾아서 뭔가를 바꾸라는 얘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강조라고 검색했을 때 3개니까 지금부터 1페이지에 있는 강조라는 글자를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바꾸기는 컨트롤 F 아니에요. 컨트롤 F는 아니고 바꾸기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은 찾기에서 고급 찾기에서 바꾸기를 누르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그냥 바꾸기 누르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찾을 내용을 강조로 두시면은 이 강조를 찾겠죠. 아까 전처럼. 그리고 바꿀 내용을 강조 말고 강조 느낌표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떤 글자를 바꿔라는 말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한 다음에 모두 바꾸기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아까 전에 여기 있던 강조, 아까 전에 어디 또 있었죠? 네, 여기 있던 어디 쪽에 있던 강조를 바꿔버리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바꾸기. 그러면 3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떠요. 아, 아까 전에 강조라는 글자가 없어지고 강조를 했구나라고 뜨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뀌었다고 표시가 될 테니까 아마 이제 시험 볼 때도 프로젝트 저장하게 되면 채점 수준이 되겠죠. 네, 이렇게 탐색을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탐색과 한번 바꾸기 한번 해봤고요. 이번엔 기본 서식 적용해 볼 텐데 보통 서식이라고 하면요. 서식은 뭐 저기 엑스퍼트 버전 강의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겠지만 서식은 그냥 글자를 예쁘게 하자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사실은 좀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글꼴, 글자색, 글자 크기 그리고 뭐 단락 뭐 개체 삽입 등등등등 저희가 이제 문서를 좀 꾸민다는 입장에서는 서식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뭔가를 이제 블록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블록 설정이나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눌러서 여기서도 이제 좀 가능한데요. 사실은 좀 불편해요. 왜냐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잡아준 상태에서 저는 여기는 홈 쪽에 있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많이 이용하냐면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좀 많이 이용합니다. 이쪽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서식이라고 하고 여기서 많이들 이용하세요. 그래서 오늘은요 약간 글꼴부터 해가지고 약간 이쪽 부분 정도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부분 정도만. 그래서 제가 지금 노란색 현관펜으로 칠하고 있는 부분 쪽만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서식 지정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만약에 문제에서 요구사항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잡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예요. 그러실 때는 무조건 블록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블록 설정을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여기가 글꼴 쪽입니다. 여기는 글자 크기고요. 이쪽에는 뭐 글꼴 크기 크게 잡기 있는데 이걸로 다 할 수 있죠. 그리고는 대소문자 바꾸기인데 사실은 키보드에 있겠고요. 여기 있는 걸 잘 안 씁니다. 자, 여기 있는 게 이제 굵게 엄청 진하게 하는 거, 기울여지는 거, 밑줄 치는 건데 말고도 취소선이나 무슨 이상한 밑줄 같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취소선도 있고 이제 아래 첨자, 그 다음에 뭐에 몇 승 할 때 위 첨자, 그리고 글자 이쁘게 해주는 거 이런 것도 글자 이쁘게 해주는 것도 많습니다. 이따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 강조색, 이 강조색은 강조하는 거죠. 약간 좀 이렇게 뭔가 형광펜 칠하듯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글자 색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은 예를 들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블록 지정을 한 뒤에 글자 색은 빨강 그리고 글자 크기는 16포인트 뭐 이렇게 지시사항이 내려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죠.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뭐 글꼴은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누르셔서 찾으셔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저희는 그냥 입력하면 되니까요. 사실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휴먼 이렇게 치면은 휴먼 예체 이렇게 뜨죠. 이렇게 누르시면은 바뀌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14포인트를 16포인트 이렇게 하면 글자가 좀 더 커지죠.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굵게 해라, 기울여라, 밑줄 해라, 뭐 만약에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라, 뭐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하시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뭐 한 가지만 주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줄에 봄바람과라고 시작하는 부분을 잡아라 라고 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첫 번째 뉴스 레터라는 부분을 잡아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홈 쪽에서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강조색을 녹색으로 해라, 강조색을 빨간색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밑줄 말고도 이중 밑줄로 해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잡고 나서 글꼴 쪽 가서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여기서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말고도 어디서 또 하냐면요. 자반 상태로 여기 조그마한 글자 보이세요? 여기 글꼴 요거는 창을 열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쪽에서 한꺼번에 설정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고 여기 미리 보기로 잠깐 봐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글 글꼴에서 뭐 헤드라인을 하고 굵게 하고 좀 16포인트 글꼴 색깔은 주황 색깔 밑줄을 그어 놓고 밑줄 색깔은 또 검은 색깔로 하고 이렇게 요구사항에 써져 있는 대로 여기서 다 합니다. 이거 말고도 텍스트 효과라고 해서 여기서도 또한 아까 전에 여기 봤던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기본 값으로 설정은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제가 지금 한 서식을 이 문서에 전체 다 적용하겠냐 이런 말일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면 방금 한 서식이 전부 다 여기에 지정이 되거든요. 이렇게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 따라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끝난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서 옵션 및 보기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뭔가 편집을 다 해주셨으면은요, 옵션을 들어가서 뭔가 좀 수정해주는 게 좀 있습니다. 일단은 맨 왼쪽에 파일 쪽 들어가시면은 정보,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인쇄, 공유, 내보내기, 닫기, 개정 옵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옵션 쪽을 들어가게 되면은요, 워드에 관련된 옵션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한 가지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 쪽에서 사용하는 건 많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뭐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네, 표시 쪽에서는요, 뭐 탭문자료하여라, 공백을 표시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공백 표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공백이 표시되는데 뭐 지금은 뭐 그렇게 없고요. 다시 한번 옵션 들어갈게요. 자, 그거 말고도 뭐 여기 뭐 배경색 이미지 인쇄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 그냥 써져 있는 대로 옵션 쪽 오셔가지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뜻은 그대로만입니다. 뭐 배경색의 이미지를 인쇄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것 같고 언어 규정에서는 많이 안 쓰입니다. 저장 부분에서는 자동 복구 정보 저장 간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엑스퍼트 버전의 첫 번째 나오는 것 같고요. 요 저희 이제 코어 버전 쪽에서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거 말고도 뭐 파일 위치 바꾸는 것들 찾아보기 버튼 누르면 뭐 어디다가 저장하여라 이런 것들 나올 거니까 해주시면 될 거고 한글 입력 체계 같은 경우는 쓰이지 않겠고요. 언어도 그렇고 고급 쪽에서도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뭔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음, 이거 근데 여기 엑스퍼트 버전에서도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서 네,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죠? 기본 보기 및 개요 보기 기본 글꼴 사용인데 제가 문서를 틀자마자 뭐 도둠체 10포인트 요거 설정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요것도 뭐 잘하면 나올 수도 있겠고 근데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리본 사용자 지정과 빠른 실행 도구문 요거는 조금 저희가 봐야 되는데요. 리본 사용자 지정은 이쪽 말하는 겁니다. 이쪽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있는 요거 말하는 건데 보통은 여기서 이제 찾아가지고 추가시키는 것들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도형을 추가시켜라 이렇게 나오게 될 테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 기능과 보안센터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옵션은 이쪽에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옵션 쪽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문서를 볼 건데요. 볼 때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기 탭에 보이시면 엑스퍼터는 보기를 안 쓰이는데 코어 때는 보기가 쓰이더라고요. 자, 지금은 인쇄 모양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것을 만약에 요구사항에서 웹 모양으로 변경하여라 라고 하면은 홈페이지처럼 넓게 나옵니다. 이렇게 좀 넓게 할 수가 있는 보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인쇄 모양 다시 돌릴 수도 있겠고요. 보통은 여기 있는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죠. 왜냐면은 인쇄할 때 이렇게 여기가 지금 A4 용지 사이즈 크기니까 요 정도로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읽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책을 읽듯이 또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발표하는 것 같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좀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X 버튼 누르게 되면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이거는 저장하고 끄는 거라서 이거 돌리실 때는 보기 누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보시면 돼요. 아니면 뭐 파일도 도구도 여기서는 안 쓰이니까 꼭 보시고 만약에 이거 싫으시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동 숨기기도 있고 아니면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읽기 모드, 인쇄 모양, 웹 모양 여기서도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구사항에서 읽기 모드로 뭐 바꿔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보시면 개요. 뭐 이건 개요는 뭐 그냥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는 거고 초안은 뭐 초안이 비슷하죠. 이런 것들은 잘 안 씁니다.
눈금자와 눈금선과 탐색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열 건지 말 건지인데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할 때 눈금자는 열어놓는 편입니다. 어디서 글자를 띄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확대 축소는 비율을 이제 확대할 건지 축소할 건지에 대해서 좀 달라집니다. 보통은 확대 축소는 지시상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보통 여기서 이제 제가 좀 팁을 좀 알려드리면 축소하실 때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 가운데 휠 조절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컨트롤 누른 상태로 저 눌렀습니다. 마우스 휠을 올리게 되면은 확대, 내리게 되면 축소 이렇게 되는 텐데요. 만약에 지시사항에 축소 확대를 하라고 나오게 되면은요,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맨 오른쪽 여기서 이제 숫자 지정해 주셔도 돼요. 여기서 만약에 120%로 하여라 이렇게 뭐 나올 거니까는 설명만 이렇게 좀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맨 마지막 지시사항이 나올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한 페이지로 할 건지 여러 페이지로 나눌 건지 페이지 너비를 조정해서 할 건지를 다 나오게 될 텐데, 보통은 여러 페이지를 지정해서 한눈에 보기 편하게끔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더라고요. 새 창은 이제 창으로 나눠서 하는 건데 이거는 많이 안 쓰여요. 네, 이거는 진짜 많이 안 쓰일 것 같고요. 모두 정렬은 정렬하는 건데 이것도 또한 많이 그렇게 쓰이지는 않습니다. 나누기는 이제 페이지 나누는 건데요. 이것도 뭐 그냥 나누지 않으면 이렇게 할 건데, 이쪽은 많이 안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코어 버전은 기본적인 거니까 이쪽만 여러분들 누르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세션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장하는 방법과 인쇄에 관련된 것들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버전에서는 인쇄들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인쇄가 나와서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저장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장하실 때는 무조건 파일 쪽을 가셔야 될 텐데요. 파일 쪽 가셔서 그냥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은 그냥 저장이 된 거거든요. 사실 그냥 저장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까지는 뭐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단축키를 알고 계시면 편해요. 자, 저장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이제 S를 누르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이브에 S니까 저장이 바로바로 될 텐데, 약간의 지시사항에서는 위치를 다르게 해서 다른 위치에다가 저장하라고 말 나오니까 파일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요거를 이제 많이 씁니다. 보통은 이제 찾아보기를 눌러서 창을 띄운 다음에 뭐 문서에다가 어떤 이름으로 하여라. 근데 이게 뿐만이 아니라 만약 예를 들어서 예제 1 파일로 저장하여라. 근데 파일 형식은 뭐 예를 들어서 워드 서식 파일로 저장하여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만 조금 여러분들 저장할 때 쓰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쉽죠? 네. 자, 그 다음에 인쇄를 알려드릴 건데 이제 마지막이겠죠. 인쇄라는 것은 이제 프린트에서 나오는 걸 인쇄라고 하잖아요. 보통은 인쇄하실 때는 컨트롤 P 눌러주시면은 인쇄 버튼이 바로 나오게 될 텐데요. 단축키로 하지 마시고요. 외우실 게 많으시니까 파일 가서 그냥 인쇄 버튼 누르면 아까 전에 똑같은 창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지금 보시면은, 자, 인쇄 버튼 눌렀을 때 다시 이런 식으로 페이지 첫 번째는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인쇄를 할 때 아마 어떤 지시사항으로 나올 거냐면, 저희가 지금 프린터가 없잖아요. 그쵸? 설마 시험장에서 프린터를 하라고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요. 프린터에서 보시면 이제 파일로 인쇄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파일로 인쇄는요, 만약에 인쇄 버튼을 누르셨을 때 파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PDF, 프린트 PDF 보이시나요? 요거는 이제 PDF 파일로 이제 인쇄를 하란 소리여서 이게 아마 지시사항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복사본은 몇 부 뽑을 건지, 뭐 10부 뽑아라 그러면 10부 이렇게 할 거고, 모든 페이지 인쇄할 건지 현재 페이지만 인쇄할 건지, 아니면은 내가 1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인쇄할 건지,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면 할 건지 아니면 양면 할 건지, 한 부씩 할 건지 한 부씩 인쇄 안 할 건지, 세로일지 가로일지, A4 말고 다른 걸로 뽑을지, 지정 여백, 여백은 기본으로 뽑을지 좁게 뽑을지, 이런 것들, 용지는 한 면에 두 개 나오게 할지 아니면 네 페이지 나오게 할지 한 면에 나오게 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 있는 설정 방법은 페이지 설정을 들어가셔서 여기서 한꺼번에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여기서 다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냥 페이지 설정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창을 띄워 놓고 여기 있는 거 4개에 대한 지시사항, 문제에서 지시사항 나오면 다 적용시켜 놓고 1번, 2번은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자, 확인. 그러면 이쪽이 바뀌어요. 이쪽이 바뀔 거죠.
그 상태를 이제 복사 몇 부 할 건지만 설정해 주시는 게 1번, 2번,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프린트 설정하시는 게 3번. 지시사항이 나와 있는 그대로만 설정하신 다음에 인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인쇄 버튼 누르게 되면은 지금 뭐 인쇄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파일로 인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지시사항에서는 어떤 것들을 말할 거냐면 여기는 설정 부분을 많이 말할 것 같으니까 인쇄하는 거 한 번씩 눌러보시면 아 이거 여기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인쇄 정도는 그래도 이제 이거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인쇄는 한두 번씩 해보셨기 때문에 어떤 말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보통은 근데 저희가 막 들어가서 아이고 여기가 아니죠. 파워포인트가 아니죠. 보통 이제 들어가가지고 모든 페이지 인쇄할 거야? 아니면 현재 페이지 인쇄할 거야? 이런 말들 다 아시잖아요. 단면, 양면에서 할 거야? 단면은 사실 한 면만, 양면은 양쪽 다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다 아실 만한 내용이라서, 뭐 저희가 막 특별하게 뭐 주의사항으로 알려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섹션부터 세 번째 섹션까지 모든, 섹션을 다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웠던 건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새롭게 만들 때 그냥 세 문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력을 해서 온라인 서식 파일에 있어서 양식 같은 것도 다운로드 받으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찾거나 그리고 바꾸기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글꼴 같은 것들에는 이쁘게 할 수 있는 서식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엑셀 워드 옵션 엑셀 아닙니다. 워드 옵션 가셔가지고 여러가지 옵션에서 지시사항을 수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쇄 모양으로 볼지 어떻게 볼지 보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확대 축소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인쇄할 때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총 이렇게 7개 정도를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끝났고요. 두 번째 강의 때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들어갈게요. 단락입니다. 단락 쪽은 이제 여기 있는 단락 홈 쪽에서 여기 단락 쪽을 한번 이용해 봐서 얼마나 좀 많이 되는지 편집을 해볼 예정이고요. 구역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구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막 찾아보시면은 뭐야 구역이 어디 있지 막 찾아보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너무 좀 힘드시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찾아보시면 없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찾아보면 없잖아요. 그쵸 지금. 그래서 구역이 뭔지는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미리미리 찾아보시지 마세요. 좀 머리 아플 수도 있으니까요. 자,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단락의 삽입이 적용 이게 아마 관리가 주로 되는 수업이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수업 조금 모스 코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코어를 따시는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워드를 사용하는 방법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제가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자, 오늘 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2강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